오늘장 내일장에 세일이 납니다. 미국 대선, 중국의 당대회, 커다란 G2의 정치 이벤트가 껴있는 이번 한 주 시작부터 조금 좋지 않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 수요 업종이나 시장 분위기 당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베팅 세력은 없는 것이 당연지사일 듯한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3일 만에 현물을 팔고 선물까지 동반에 팔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장중에 시장 아래쪽으로 베팅했었던 기관은 오히려 시장을 방어한 듯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기관도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려 팔았다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만큼은 매몰찬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주는 양 매도를 받은 모습이었는데 현대차, 기아차 52주 신저가 추락 소식은 들으셨겠죠? 종가가 궁금합니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11월 5일 월요일 마감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04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1914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으나 오늘 마감가는 1908선 정도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후에는 매도세 보였지만 다시 2시 이후에서는 다시 재매수하면서 기관이 232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250억 원 매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513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이렇게 되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상승한 51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이 장 막판에 갈수록 다시 재매수하면서 오늘 기관은 28억 원, 외국인은 40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환시장 가보실까요? 이원 10전 오른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9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에 상승했고 또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또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1100원 선이 깨지고서는 8거래일째 109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91원 2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단연 기아차, 현대차의 급락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가 7.21%, 기아차는 6.9%,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대차는 1년 만에 19만 원대 흐름 보였고요. 19만 9,5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기아차는 5만 6천 원대 중반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모비스도 가까이 4% 넘게 하락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와 부품주도 약세 보였습니다. 만도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하락했는데요. 기아차도 7%, LG화학도 1.2% 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각각 1.1%, 1.5% 하락했고요. 한국전력이 3.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이틀째 약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했는데요. SM이 2% 넘게 올랐고요. 서울반도체가 2.1%, 대장주 셀트리온은 0.7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CJENM과 CJN이 각각 2.7%, 3.2% 상승했고 GS 홈쇼핑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네요. 2.5% 상승하면서 14만 5천 원에 3분기 이어서 4분기 실적 전망이 밝아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연비 과장표기 논란으로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각각 7%대 급락 나타냈고요. 부품주도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 현대위아도 5% 넘게 하락했고요. 만도는 3분기 실적 악화에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3분기 실적 호조 특징 종목 살펴보시면요. KT와 컴투스, 파라다이스가 있었습니다. KT는 당기순이익이 3,723억 원, 45% 증가하면서 오늘 3.6% 증가한 38,400원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0% 증가한 51억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오늘 컴투스는 2.53% 증가한 6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영업이익이 600% 증가하면서 273억을 기록했고요. 2만 원대 회복하면서 2만 150원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정치 테마주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보도에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철도주도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박 후보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안에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1에서 3%대 평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 종목 살펴보시면요.
헬스케어주입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 기대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3에서 5% 급등했습니다. 건강에 이어서 이번엔 제약주 한번 살펴보실까요? 태바의 국내 제약사 인수설에 제약주가 다시 한번 강세 나타냈습니다. 한동약품과 영진약품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3%대 상승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음반 음원 유통업체 KMP홀딩스 인수 발표 이후 하락했던 KT뮤직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450원 나타냈고요. 마감은 얼마 남지 않고 상한가 기록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좋아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미국의 대선이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의 벽 앞에 코스피는 1900 부근에서 아슬아슬 오늘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정말 커다란 이벤트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 주간 증시 전망을 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 백관종 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백관종입니다. 시작은 좋지 않은데 미국 대선이 큰 변수인가 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먼저 변수 분석해 주시고 예상 코스피 밴드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증권시장 관련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 미국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유럽의 10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일 목요일에는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표자 개막대회가 있게 되고 한국에서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돼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9일에는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증권시장 코스피 밴드는 1850 내지 1950포인트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전망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거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가면 코스피는 한 1950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번 한 주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셨는데 아무래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종별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후보의 지금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이지요. 재정 절벽 관련해서 누가 되는 것이 부담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당선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 관련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 쪽에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완화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혜 업종으로 다들 비슷한 업종을 꼽던데 우리 센터장님의 전망도 같으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어떤 섹터가 유망해지는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보게 되면 의료보험 개혁, 고용 확대를 위한 제조업 지원,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기계, IT 업종 중에 수혜를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롬니 후보는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축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그래도 2020년까지 미국에서 에너지 자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건설, 중공업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롬니 후보가 되면은 지금 QE3 이미 해놓았잖아요.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의 연속성은 담보할 수 없다 해서 걱정하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요? 일단 지금 현재 그 FRB 의장의 임기가 2014년 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FRB 의장을 교체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향후 이제 긴축 쪽으로 방향이 서서히라도 틀어진다면 시장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중국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 교체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시진핑 중심으로 간다면은 시장이 기다리는 호재인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곧바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가 9월 달부터 완연한 개선세로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강한 부양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권 교체기 임박한 시점에서는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못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상당한 경기 부양책은 적절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기에 될지 아니면 내년 봄쯤 될지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아주 소소하게 조금씩 내놨는데 그것들이 또 효과를 발휘하는 건지 지표가 좋기 때문에 곧바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장이 생각하는 여전히 이제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중국의 어떤 경제 구도를 바꿔나가는 노력은 시진핑 체제에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 중심을 성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수 확대책은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수 성장을 중심으로 한 균형 정책이 시행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뭐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 끝났을 때 말씀하신 뭐 1950 그 이상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더 궁금한데 말이죠. 수급이 좋아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1조 넘게 미국계 자금 중심으로 팔았다면서요. 네네. 네,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일정들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수급은 서서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의 양적 완화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 낮은 채권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위험 자산인 부동산, 주식,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이 높고 통화 절상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개도국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타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높고 밸류에이션상 PER 8.4배로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매도세에서 매도 진정 또는 순매수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극임이 순매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최근 조정을 받는 그런 대형주 쪽이나 이쪽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급과 연동돼서 이번 주 목요일 변수 옵션 만기도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11월 달 옵션 만기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건 좀, 예, 어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연말 배당 외국인들도 기대를 하겠죠? 이번 옵션 만기 날 물량이 많이 나올까요? 일단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 차익 청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3.9조 원으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2주간 평균 베이시스 괴리차가 0.3포인트 이내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배당 투자가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청산보다는 중립적 입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아까 미국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요 업종도 갈린다라고 하셨는데, 뭐 외국인 수급하고 다 맞물리는 얘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오바마가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1,090원이 뚫릴까 이 부분도 관심사이거든요. 환율 전망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는 그동안에 많이 원화가 절상이 됐고, 앞으로 이제 추가로 절상이 되게 되면 외환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요인으로서 유로 경기 침체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의 재정 절벽을 임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환율 하락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롬니 후보가 혹시나 당선되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을 막을 수는 있나요?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양적 완화 정책에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에 약간 불안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안전자산의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 환율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원달러 환율도 우리 주식시장처럼 미국 대선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결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코스피 뭐 잘 오르면 19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유망한 업종으로는 어느 쪽 꼽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 한 말씀도 여쭤볼게요. 예. 지금 대내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음식료, 제약, 통신 등 경기 방어주가 시장 수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좀 멀리 보게 되면 이제 각국의 정권이 교체되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과 관련이 될 수 있는 IT, 운송, 의료 등 그런 경기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세계 경기 부진에 의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치 이벤트 등 불안식성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설령 추가 조정이 나타날 경우 추격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다리면 올라갈 시장인 것으로 보인다. 수급도 그렇고. 하지만 당분간은 일단 그 사이 동안은 방어주 매매도 권유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백관종 리서치 센터장님의 위클리 주간 전망이었습니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자, 이어서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또 시장을 조금 하락 쪽으로 이끌었는데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왜 이렇게 장중에 팔자로 돌아서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선물까지 같이 좀 많이 팔았네요. 예, 역시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 있는 매매가 나오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계속 우리나라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좀 강하게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선물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투기적인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오늘은 미국 증시의 하락과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악재가 나왔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 현물에서 669억, 거래소에서 669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매도 기조를 보였습니다. 선물 또한 2,8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들이 대부분 현대기아차 쪽에 많이 이제 포진해 있다는 점을 본다면 오늘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판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연기금도요 한 271억 정도의 오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적 방어를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의 어떤 장중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팔아나가다가 장막판에 다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좀 매수 기조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팔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선물에서는 지속적인 매도의 흐름들이 전개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이러한 선물의 흐름들은 결국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차후에 외국인들이 이 현물에서의 매도 가능성을 좀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업종별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역시 이 자동차가 포진해 있는 업종 위주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또한 동반적으로 오늘 운수장비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요 확실하게 다른 흐름들을 이제 보여왔었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이러한 강한 순매수가 어찌 보면은 좀 대안적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 IT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의 주력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회생의 길을 접어들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유통과
그 유통업종과 그리고 건설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보였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한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계속 진행이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무려 이제 6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약 한 3조 5천억 정도의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도 차익 잔고보다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과연 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번 옵션 만기일에 나오지는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끝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그 최근에 어떤 선물에서의 과한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설계한 이후에 설계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좀 과도하게 생각한다면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선물의 이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동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수급 분석을 들어보았고요. 예, 뭐 수급이 이쪽으로 팔자가 많이 몰렸으니 당연지사일 텐데 일단 연비 과장이라는 안 좋은 뉴스도 확실히 수급을 꼬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오늘 종가 궁금한데 특징주에 자동차주 꼽아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 종목은 역시 현대차 3인방이 아니겠나 싶고요.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6.9%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자, 시장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업종 항상 좀 희한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서 악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음모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요. 이런 악재 이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85,000원에서 지금 56,000원대까지 이제 밀려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어떤 악재가 돌발적인 악재가 나와서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재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반등 시에 이제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1차적인 반등 시점은 한 54,000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하를 따라가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시점에서 나오는 짧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요. 잠재적으로 좀 큰 충격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살려나가야 되는 게 또 현대차 그룹의 어떤 숙명적인 과제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아직은 무작정 너무 강하게 이제 매도 욕구를 가지시는 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 충격이 이미 종목에 대한 가격 충격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관망 자세로 추이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더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이제 삼성 SDI 꼽아봤는데요. 이제 4%권 오늘 급상승했습니다. 소형전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IT주군들의 반등이 좀 미약한 흐름들에서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KT도 오늘 통신주들 좋은 흐름들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KT 같은 경우에도 3, 4분기 실적 좋은 실적을 내므로써 특히 이제 유무선 통신 부분이 아닌 다른 쪽 좀 다변한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렌탈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의 성장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앞서 기아차 54,000원까지 추가 하락할 것 같다. 일단 좀 보면서 대응하자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 현대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 역시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정도에 기아차를 말씀해 드리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낙폭 과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역시 신규 매수는 분명히 이제 자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적인 이 파동상의 어떤 가격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강하게 좀 추락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한 19만 원을 순간적으로 좀 붕괴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가격으로 본다면 19만 원 살짝 언더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선 부근에서 1차적인 지지를 할 것 같고요. 이 지지에서 이제 충분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데 이 기술적 반등이 완전 펀더멘탈의 추가적인 현대차, 기아차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리포트 등을 통해서 이 반등의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19만 원 살짝 깨졌다가 빠르게 올라오는지 여부, 기아차는 5만 4천 원까지도 일단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당의 단일화 이슈가 크게 지금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테마주만이 오늘 지지율 상승 소식에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전반적인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리 전략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참 내일 쉽지 않은 날일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결과가 슬슬 윤곽을 내놓을 그런 내일인데요. 내일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네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먼저 주식 살까요? 뭘 살까요? 내일 주식 살 때 종목 고르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선정법이 있어야 합니까?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최홍준 과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불확실성 해소를 감안한 분할 매수, 그리고 김선윤 대표님도 매수하자, 유로존과 미국의 대선을 주목하면서라고 하셨습니다. 자, 최홍준 과장님은 실적주, 김선윤 대표님도 실적인데 여기에 더한 것이 IT 대형주, 그리고 기관 매수까지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 한입스를 탑픽으로 갖고 오신 것 같고, 최홍준 과장님은 실적주 하시면서 LG 상사를 내일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불확실성을 해소될 것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신 최홍준 과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많은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오를 거로 보시나 봐요. 지금 전반적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을 봤을 때 10월이 좀 조정 강세가 될 거라고 봤고요.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10월 달에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절상폭이 컸던 부분도 있고요.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계속 양호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금요일날도 관련 지표들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일시적인 요인일 거다.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아가는 종목들에 약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지금 아시아 시장의 환율이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상이 됐다는 부분 다 알고 계신 사실인데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의 흐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환율이 절상이 됐지만 10월 달에는 절상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오히려 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과 경쟁업체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환율 절상폭이 실질적으로 많이 커졌었는데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일본과 이제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한 1.4% 정도였다고 하면은 10월 달에는 4.5% 거의 한 3배 가까이 벌어진 상황이기 원달러 때문에 환율이 너무 빠르게 빠져서. 예. 그리고 원엔 환율도 그런 벌어진 폭이 올해 들어서 올해 1분기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최대 벌어졌던 그 폭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불안해서 사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가 상황 좀 감안하시더라도 퍼 기준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는 한 8.5배에서 9배 사이, 9배 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업들의 EPS 증가, 이제 주당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퍼는 주국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주식시장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 들어가시는데 아무래도 내일 이제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8일 날 중국 이제 전체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낙폭 과대적으로 해서 무조건 다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많이 빠진 업종 중에서도 좀 실적 주 위주로 그러니까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조금 실적 턴어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계 자금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 보시면 지금 가장 불안정성으로 봤었던 유럽계 자금은 오히려 3개월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상승폭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3개월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계 자금이 한 1.4조 정도 매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원화 강세로 인해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어느 정도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저번 주 보면은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서도 이제 4주 정도는 매도세가 됐다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 다시 순매수 쪽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뭐 불확실성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 감안해서 사보자. 낙폭 과대된 것 중에 싸다고 다 사지 말고 실적이 되는 쪽으로 사보자. 이제 잠시 후에 종목 선정 기준 어느 쪽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현 대표님도 역시 매수하자라고 하셨는데 유로존을 감안해서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로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미국 쪽의 상황까지 같이 일단 통틀어서 봤을 때는 좀 더 매수 쪽으로 일단은 치우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일단 유로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스페인 문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스페인 선거가 있는데 25일날 카탈루냐 지방 정부 선거가 아무래도 좀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독립을 좀 요구하는 정당 쪽이 아무래도 앞서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고 있고 또 만약에 또 그쪽으로 또 치우치게 된다면은 또 카탈루냐 지방 정부가 차지하는 스페인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지 않을까 또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향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일단은 조금은 한 다다음 주까지는 괜찮지만 다다음 주까지는 괜찮지만은 11월 말쯤부터는 또 한 번에 이제 말썽꾸러기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리스가 7일날 135억 유로에 대해서 긴축안을 포함해서 일단 개혁안 찬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과반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아슬아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분간의 그 영향 자체가 지속적으로 스페인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당분간 단기간으로 아니지만서도 11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 만약에 그리스 쪽에 반대로 이제 입장 표명이 돼버린다면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좀 고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유로존 상황은 좀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미국 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오바마 관련주들과 롬니 관련주들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미 오바마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먼저 좀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리자면 국내 정책도 관련이 있긴 했지만서도 한미약품이나 유한 영양이나 종군당 같은 관련주들은 이런 관련주들 대부분 이미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선 관련주들이 먼저 그 대선에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롬니 대선 관련주들은 대부분 오히려 추가적으로도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전반적인 흐르는 상황 자체가 오바마가 대선하는 쪽으로 좀 상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나마 조금은 QE3가 조금 롬니가 만약 당선되면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다시 오바마가 재선을 하게 된다면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 조금 불안한 거는 일단 롬니가 되건 오바마가 되건 간에 재정 절벽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4년까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만약에 올해 말에 회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2014년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12%까지 뛰어버리고 그다음에 재정 문제가 600억 달러까지 뛰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일단 오바마 정부 측에서 오바마가 만약에 재선한다는 가정하에 오바마 측에서 아무래도 빠르게 일단은 입장 표명을 정리하면서 하겠지만서도 오바마는 일단 세금 감면 철폐나 일단은 재정 지출 정책 등에 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연말로 일단은 미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식을 조금 사는 쪽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대선을 마친 후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중국이 전인대가 이제 열리죠 이번 달부터. 그런데 매년 그랬듯이 중국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그 해와 그 다음에는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푸는 완화 정책 자체가 또 크게 나와줄 것이고 또 시장의 돈을 한번 풀어주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11월 달에는 그래도 11월 말에 유로존의 리스크를 제외하고서는 재밌는 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빠르게 오늘 같은 장 괜찮으니까 일단 내일 장부터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정권 교체,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시장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 무엇보다 유로존 이슈도 조금 걸려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단기 매수 사인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 이제 두 분이 각각 실적주 관련된 얘기들을 하실 텐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자동차주는 실적주인가 그렇지 않은가? 두 분이 얘기하신 실적주에 오늘 급락한 자동차는 들어가는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동차주는 현재 이제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션만 유지하시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금액을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까지 바라본 투자를 감안하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 관련 이슈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관련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국면에서 차트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일단 접근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온 이슈들이 뭐 금액 기준으로 해서는 뭐 전체 영업이익의 뭐 한 0.6%에서 0.8% 상대적으로 예. 크진 않지만 지금 금액보다는 기업 이미지 하락이라든지 기업 신뢰 하락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다.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주가에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텐스탁의 뭐 남은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저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만 그러면 좀 떼서 여쭤보죠. 지지가 나온 다음에 뭐 매매를 하든지 아직은 사는 거 반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는 일단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일단 올해 한 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는 것에 반대. 네, 예.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압박 자체가 아무래도 당분간 그 인지도 자체를 완전히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제가 토요타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 토요타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완전히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절대로 자동차 좀 관심 담지 마시고서 좀 다른 종목 IT 대형주로 좀 입장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야말로 정말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고 사는 경향이 많은 그런 소비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주 추가 지금 신규 매수 자제 혹은 올해 내내 재미없을 것 분석이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최홍준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이제 얘기 들어보죠. 네, 실적주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주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수하기가 사실 쉽지는 좀 안정입니다. 뭐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었고요. 종목 간의 변동성도 이제 매일매일 좀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낙폭가지주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다. 뭐 실적주라고 해서 반드시 꼭 흑자로 계속 이제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좀 관념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주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흑자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주가가 받쳐주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적자가 어느 정도 확대됐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3분기 기업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많은 기업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서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들은
기업이 현금 확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차이인데 기업 현금 흐름이 특히 이제 현금 흐름 중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기업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실적주 접근하시는 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기금 매수라든지 추가 저력 이제 연말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제가 17%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공시적인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동안 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18%대 초반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향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버슈팅에서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금통이 열리긴 하지만 금통에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동결 가능성.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시장 쪽으로 조금 흐름을 감안하면 실적조 좀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순히 지금 싸다, 많이 빠졌네 이런 낙폭과대지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적주라 하면 꼭 막 실적을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다라는 기업이라기보다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도 포함된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전은 대표님도 실적주 보자고 하시면서 역시 이제 IT 쪽, 기관이 사는 쪽. 일단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다 IT 쪽이었어요. 예. IT 그 대형주 쪽이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연기금이 2주 연속 이렇게 IT 대형주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조금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조금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수익 실현한 상태에서 그 수익 실현한 자금 자체가 IT 대형주 쪽으로 지금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최근 이게 기관들이 꾸준하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서 그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이 IT 대형주라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떤 이제 IT 대형주도 많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해답은 조금 애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애플이 지금 최근 들어서 대만 쪽에 물량 요구했던 반도체 칩 자체가 일단은 제대로 제대로 요청이 안 되면서 들어오지 못하면서 다시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애플이 1, 2주나 미뤄졌던 그 물량 자체가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다른 또 SK 하이닉스가 마찬가지로 또 애플에 또 납품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PC 산업에 있어서 일단은 많이 죽어있던 그 산업 자체를 조금 줄이면서 그 모바일 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선 그런 종목만이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금 역시나 이제 연기금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종목들만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는 지금 좀 더 IT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조건 1등 종목만을 또 매수하고 있냐, 1등 종목만이 움직이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철저하게 2등 종목만이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2등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만이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1등은 지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까지 확실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위주해서 꼭 편입을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이 괜히 사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사겠지요. IT 대형주 가운데 특별히 이등주에 주목하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언저리 말고 한 종목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더니 우리 최영준 과장님께서는 LG 상사라고. 예, LG 상사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자원개발 관련 주주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지금 2012년 실적이 아무리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퍼가 6에서 7배 수준입니다. 지금 자원개발주 보시면 퍼가 대부분 다 10배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자원개발주 관련 같은 경우 보시면 석유 비중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 LG 상사도 석유 비중이 전혀 없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석탄 사업이 지금 이제 올해 여름 이후로 계속 다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광고라든지 그리고 오만 광고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GS 리테일의 지분을 LG 상사가 약 한 12%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그걸 얼마 전에 다 매도 처리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한 2,870억, 약 한 3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자원
주들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과 실적을 두 마리 토끼를 갖고 있는 LG 상사 적극적으로 좀 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지금 오늘 상승폭 좀 컸다고 하면은 매수 시점 보려고 했었지만 오늘 상승했다가 상승폭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좀 접근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한 36,000원 선 상승 초입 구간이었었던 36,000원 선 잡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매도가는 이제 45,000원 이상에서 한 46,000원 선 그 선으로 좀 잡고 좀 짧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상사 현금 흐름과 실적가만한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와, 그와 반면에 우리 김선희 대표님은 2주 연속 SK 하이닉스가 탑으로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지금 마땅히 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무거운 거 삼성전자 못 사겠고 LG 디스플레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그래서 그렇죠. SK 하이닉스 좀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SK 지난주에 얘기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5% 이상 수익도 네, 났거든요. AS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적하고 수급상으로만 딱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종목은 워낙 다들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고 수급적으로 일단 일주일 내내 지금 또다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역시나 일단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버렸는데 이 종목이 연기금이 다시 지난 주말부터 해서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순매수량이 1,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좀 더 SK하이닉스는 제가 목표가를 28,000원까지 보고서 대응하신다면은 이제 조금 분명히 도달합니다. 분명히 도달하니까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에서 26,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신다면은 굉장히 양호한 가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6,000원 정도에서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SK 하이닉스. 오늘 보니까 한 모 증권사에서는 4만 원 리포트도 냈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 종목 남아있죠? 최영준 과장님의 GS도 많이 오르던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GS 하고 나서 이제 저점 찍고 바로 올라섰는데요. 예. 제가 한 매도가는 한 73,000원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 올라가기까지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매수 계속 들어섰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지주사 좀 테마 돌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만에 8% 수익이 났어요. 나서 일단은 예. 74,000원까지는 안 오긴 했는데 일단 조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상단에서 이제 한 72,000원 못 올 거 조금 주춤한 모습이고요. 이제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예, 아까 이제 일봉상 말씀드렸고 이제 주봉상 차트 봤을 때 조금 매물표 위치에 있기 때문에 72,000원 상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에서 LG, GS 얘기하셨는데 다 좋았습니다. 특별히 GS는 슬슬 분할 매도 조금 가볍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28,000원까지 AS 역시 들어봤고요.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확실성 있지만 내일 사보자. SK 하이닉스와 LG 상사가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두 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일장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